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부터 타이거 ETF의 분배금으로 논란이 터졌었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틀쯤 지나니 정확한 원인이 판단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매체와 유튜브에서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유튜브 매체가 새삼 얼마나 유용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본론을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은 국내 주식시장의 불신에 따른 것이라 봅니다. 많은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오너들이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한 쪼개기 상장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으며 손실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또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주식 가격이 다른 주식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불평등이 발생함에도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은 이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을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어르신들의 뇌 속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법 개정은 추진한다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며 다른 이슈로 덮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개미들이 지쳐갈 때쯤 미국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례가 나오면서 한국 개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에 눈을 돌렸고 단순히 주식을 사고 기다리기만 했는데도 성과가 좋은 사례가 여럿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SPY, VO, QQQ, SCHD 같은 안정적인 ETF에 투자한 사람들도 수익률을 100% 이상 내는 것을 인증하며 미국 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더해서 연저펀, IRP, ISA 같은 절세계좌를 통한 투자법이 널리 알려졌고 수익을 노리는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해외 주식 ETF를 출시하며 연저펀의 과세 이연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최근 2년 동안 4조가 넘는 돈이 ETF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국내 ETF의 수수료가 미국에 비해 몇십 배가 높았음에도 과세 이연으로 수익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ETF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풍도 겨우 2년 남짓 지나니까 25년부터 해외 주식 ETF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는 사라졌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는 공지하지 않고 시스템만 바꾸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혼란이 갑자기 온 것입니다. 제가 올린 1월 월배당 ETF 순위에서 15%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면 미배당 시리즈가 상위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증권시장의 불합리성은 해결하지 않고 개미 주식 투자자들의 불이익만 늘려가고 있는 중이죠. 실제로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며 24년 9월에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고 증시 부양을 위해 관련 ETF까지 10종 이상이 상장했음에도 해외 주식시장의 합리성과 성과를 맛본 국내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국장 개미들의 탈출만 가속되었죠. 이에 더해 국내 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 세수 부족 뉴스는 계속 나오게 되었고 해외 주식의 15% 선취 세금에 대한 과세 이연을 3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때 갑자기 배당금에 대한 15% 세금을 내게 만든 것이죠. 재밌는 건 국내 주식에는 배당 과세 이연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밸류업도 너무나도 웃긴 게 참여 기업을 보면 LG가 없습니다. LG그룹은 한국에서도 재계 5대 기업에 속하는 곳 아닙니까? LG는 최근에 LG CNS라는 쪼개기 상장을 하였고 오늘이 첫 주식 거래일이었는데 마이너스 9.8%로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공모주 주식들이 상장 첫날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개미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금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로만 나올 뿐인 것인데도 대부분의 관료 사회가 그렇듯 나의 재임 시절에만 좋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금 계좌를 위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직투도 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아이온큐 같은 경우 어제 기준으로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매도해서 SPLG나 다른 배당주에 분배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센 것 같은데요. 저의 투자 방식은 안정성이 1순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투자 성향이 다른 분들은 답답해 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절세계좌 사용자와 비사용자로 구분해야 합니다. 절세계좌 중에서도 연저펀의 경우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이 있고 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아직은 연말정산 이득이 좋기 때문에 6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납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분들은 진지하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검토사항은 ETF의 수수료입니다. 국내 S&P 500 ETF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광고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수수료는 0.0099이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부 단비용률이라는 최종 수수료는 0.2349%로 직투 시에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VO의 0.03%보다 8배가량 비싸고 수수료 0.02%인 SPLG보다 11배가량 비쌉니다. 그런데 광고는 0.0099%로만 광고하고 있죠. 모든 국내 ETF가 똑같은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깊게 알아보지 않은 투자자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미국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를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절세 계좌에서의 과세 이연 때문에 수수료가 높았어도 이득을 보았지만 이제는 수수료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30년이 지나서 ETF의 가격이 10배, 20배가 되었을 때가 되면 0.23%의 수수료가 지금처럼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의 해결 방법에는 ETF의 구성 종목을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서 매수하는 직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수료를 0.5%씩 내면서 AI 전력 ETF 같은 고수익을 위한 새로운 테마 섹터의 ETF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수수료의 미국의 ETF를 매수하거나 ETF에 포함된 기업들을 나누어서 매수한다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없는데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국내 증권사의 배를 불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수익성이 더 좋은 해외 주식과 ETF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국가 운영보다는 세금을 뜯어가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후 어떤 추가 과세가 나올지 모르는데 ETF 계리율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증권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연저펀에 있는 SOL 미국배 당다우존스를 매도하려고 보니 계리율이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정가보다 0.4%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가 단위로 6개나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는 본인들의 손해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율을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한국에 실적 좋은 기업은 많이 있겠지만 양심까지 있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메리츠증권이나 유한양행 정도가 양심이 있는 기업이겠죠. 한국의 투자자들이라면 기업, 정치인, 언론에 노란하지 않고 상법 개정에 대한 합리성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상법 개정을 하지 않고 해외 주식에 과세를 추가하면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라는 식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언론을 그대로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은 어느 한쪽의 정치 집단과 대기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사를 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안정감 있는 노후 준비와 이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장기 투자자가 모여 있는 커뮤니티 최소 한 곳에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잼투리, 수페TV, 배당연금술사 같은 수많은 채널들을 보고 장기 투자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함께 이야기를 하며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조금씩 늘어가는 자산을 서로 보고 응원하게 되고 장기 투자를 하는 지루함을 이겨내며 힘이 생겨납니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투자 방식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